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2월 셋째 주 부동산 시황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KB에서 데이터 제공을 안 했어요. 아마 설 연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을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어,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서울이죠. 서울의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어요. 여전히 이번에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도 매매 가격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녹색이 인천인데 인천은 이제 하락을 멈췄어요. 이제 보합으로 갔죠.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된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이번 지방은 이제 전남으로 가볼 건데요. 전남은 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보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전세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의 전세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보합을 한 분위기죠. 그리고 경기도도 보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 약간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확연히 상승을 한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 있어요. 상승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한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의 분위기는 뭐 전세가도 계속 지금 보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로 나타나 있네요. 자, 이제 그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 현재 그러니까 이 매수 심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의 매수 심리가, 확연히 늘었어요, 이번에. 많이 늘었죠. 제법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까지도 이제 심리가 이번에 그 전에는 이렇게 좀 꺾였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심리가 이제 확 다시 꺾인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전세 수급 동향은 서울 같은 경우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전세 가격은 지금 보합을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은 뭐 다시 꺾일 만한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전세가 상승을 하면 했지. 어쨌건 수급 동향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살짝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은 이 지금 전세 수급 동향의 상승폭이 엄청 커요. 그쵸?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세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은 전세 수급 동향은 계속 상승을 하는 분위기에 있네요. 네, 이런 가운데 경매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난주 서울은 총 15건이 낙찰이 됐어요. 경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낙찰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이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낙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전용 84제곱미터고 6억 9,300, 좀 7억이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됐네요. 시세를 살펴볼게요. 단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69세대밖에 안 돼요. 실거래가도 그렇게 많진 않네요.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작년 9월에 8억 5,500에 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는 9억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데 또 저층이에요. 그리고 또 새 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9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8억 5,500에 실거래가 됐었다고 했죠. 낙찰가는 6억 9,300이잖아요. 7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보다 더 싸게 낙찰이 된 거죠. 그리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한 1억 5천 이상 싸게 낙찰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네, 서울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지요. 방배 그랑자이가 경매로 진행이 됐었네요. 방배 그랑자이 하면은 일단 뭐 조식 서비스가 되는 뭐 그런 아파트다. 뭐 그런 걸로 좀 유명하죠.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인데
30억이 넘게 낙찰이 됐어요. 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는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34억 3,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제일 저렴한 가격은 일반층이 36억이에요. 와, 아까 낙찰가가 얼마였죠? 네, 지금 30억이죠. 그러면은 지금 호가로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 6억 싸게 낙찰된 거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한 4억 5,500? 뭐 이 정도 싸게 낙찰이 됐네요. 자, 경기도로 넘어가 볼게요. 야, 쉬운 4건. 경기도는 경매로 진행된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쉬운 4건이 지난주에 낙찰이 된 거예요. 물건이 굉장히 많네요. 몇 개만 좀 볼게요.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낙찰 사례를 좀 볼게요.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네요. 낙찰가는 4억 7,4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시세는 지금 5억 3천 뭐 이렇게 실거래가 되고 현재 매물로 나온 일반층이 5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억 7,400이니까 요거는 뭐 한 4,600 정도 싸게 낙찰이 됐어요. 뭐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낙찰이 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 물건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할 만한 게 있어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다 말소가 되고요. 등기부상에는 전부 다 말소가 되죠. 그런데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은 없어요. 18년도, 20년도 대항력이 없는데 3억 5천이에요. 이건 임차인 시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왜냐면은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당을 받아야 돼요. 이 경매 절차에서. 못 받으면 그냥 끝이야. 대항력이 있다면은 뭐 배당을 못 받아도 그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한테 받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당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 확정일자도 같이 전입일자랑 같이 받아놨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런데 보시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4월 6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나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같은 거죠.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 3억 5천을. 난리가 났죠. 그런데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임차권 등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당 요구를 아까 지나서 했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아마 이 임차인 이 사실을 알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차권 등기 이 한 날짜를 그러니까 확정일자로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한 걸로 간주를 해줘요. 이제 그런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는 이 다음이고, 지금 확정일자가 20년 10월 16일이니까, 그래도 이 근저당 다음으로는 배당을 받겠네요. 1억 2천 다음으로 배당을 받는다. 그럼 낙찰가가 4억 7,400이니까, 1억 2천, 4억 7, 1억 2천 빼면은 얼마야? 3억 한 5천 정도 경매 비용까지 하면, 간들간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경기도도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예요. 낙찰이 4억 8,400. 느낌적으로 굉장히 싸게 된 것 같죠. 어떤 권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없어요. 근저당 말소 기준 그리고 임차인 없으니까 특별히 권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4억 8,400 낙찰가 기억하고 시세를 확인하러 가볼게요. 지금 실거래는 최근에 5억 후반대까지도 거래가 됐었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제일 저렴한 일반층이 지금 6억 1천에 나온 매물이 있어요. 낙찰가는 4억 8,400이니까 이것도 1억 한 2천? 1억 1천에서 2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어요.
자, 이제 인천을 살펴볼게요. 인천은 9건밖에 안 돼요. 정말 인천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지금 경매 매물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계속 이러네요. 인천은 일단 계양구에 있는 낙찰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용 면적 84. 한번 미납을 했었네요. 그쵸? 미납을 한번 했었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돼서 3억 8,500. 조금 더 싸게 낙찰이 됐어요. 네. 권리적인 문제가 특별히 있나? 임차인이 일단 대항력이 있어요. 그쵸? 대항력이 있는데, 지금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고, 뭐 등기부상에는, 자, 배당 요구를 지금 유효하게 21년 11월 25일 배당 요구는 유효하게 했고요. 뭐 이 임차인은 지금 이거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허그에서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허그에서 돈을 받고 지금 나갔죠. 나갔고 허그가 지금 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허그가 막 여기 입주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허그가 이제 비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 나간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돈을 주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었죠. 어쨌든 유효하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순위도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배당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낙찰이 3억 8,500이니까 뭐 이 허그가 뭐 2억 9천을 다 회수를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즉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될 거는 없다라는 거죠.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4억 5천에 실거래가 됐고요. 현재 나오는 매물도 지금 4억 4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네요. 낙찰가가 3억 8,500이니까 한 5천, 5천? 네, 한 5, 6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4억 6천에 낙찰을 받고 결국은 보증금을 포기한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요 정도 가격의 낙찰은 괜찮죠. 괜찮게 잘 낙찰을 받았어요. 특히나 이 정도 가격 위치면은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오르기 전에 가격대잖아요. 이 낙찰받은 가격대가. 그래서 더더욱 좀 괜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남도 15건밖에 안 돼요. 낙찰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천시 연양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2억 6,1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명, 입찰자가 한 명이네요. 그쵸? 네. 사연이 좀 있나?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땡땡땡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이거든요. 법인이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법인의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한 것도 이 전입신고 또한 전세권도 선순위고 전입신고도 이건 뭐 자신의 권리니까 이 강제경매보다 결국 이 강제경매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당연히 빠르죠. 그러니까 주임법상으로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로서 지금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멸로 나와 있죠. 얘가 말소 기준이 된 거예요. 네,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기준이 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 기준이 안 되는데 지금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2억 9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2억 9천을 전부 다 배당을 받건 못 받건 간에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그냥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낙찰가가 얼마였죠? 2억 6천 배. 그러면은 이 전세권은 말소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주임법상의 지금 대항력권, 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은 금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의 직원의 전입신고가 주임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법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 땡땡땡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임법상의 이 보호는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전입신고는 의미가 없어요. 주임법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권자는 오로지 이 법인의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 6천 얼마에 그럼 그 정도 금액 배당 받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세권도 소멸이 되고요. 결국 뭐예요? 남은 금액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낙찰 받으신 분이 그거를 알고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에요. 그럼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3억 천은 실거래도 됐고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일반층도 3억 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낙찰가는 2억 6,100이니까 한 5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죠. 이 정도면 잘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을 인수를 한다면은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뭐 그래도 3억 천보다는 싸게 낙찰받은 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인수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낙찰을 잘 받았다. 5천 정도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